자, 오늘은 유형업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534번입니다. 오늘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일단 딱 보는 순간 여기 1차가 없죠? 1차가 없다는 건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Y축 대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데, 낑겨 있는데, 이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고, 그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좌표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존재할 수도 있고, 요렇게 낑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쭉, 그지? 요 두 개의 점이 그래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에 딱 둘레가 최대가 되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이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고, 자, 지금 그림에서 딱 보이는 순간, 이 순간에 최대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우리는 점의 좌표를 세팅하기를, 1,3면에 가장 가까운 점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A, 라고 놓으면, 이 그래프 위에 그지 A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Y 좌표는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럼 좌표들이 다 표현이 될 텐데, 될 거인데, B점의 좌표는 A, 0인 게 이해 가고,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 이렇게만 딱 세팅해주면 끝나는데,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볼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우리가 이 둘레라는 친구를 A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냈으니, 두 배의 가로, 그리고 세로,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들어보시면 이 변수가 지금 우리는 A로 세팅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욕심내 보면 그죠? A의 범위를 여기다가 잡아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친구 A는 이 C점의 좌표 X 좌표니까 C라는 친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아니니 얘들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X 좌표는 0이고 여기에 있을 때의 X 좌표는 이 그래프의 X 절편이니 Y에 0을 집어넣은 X의 값 X제곱은 9.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네가 마3이고 네가 풀3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A까지로 움직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A는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이면 C점이 여기가 있으면 그치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A는 0보다는 크고 어디까지? 3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잡아놓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가로는 요만큼의 길이의 2배가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몇 A? 2A가 될 거고 세로는 요 길이니까 Y축과 평행하네? 그러면 너의 Y좌표가 너란 얘기죠. 그래서 9부터 쓸게요. 9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끝났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다음 정리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최고차항이 음수인 이차함수가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음수여야 어떻게 그려져요? 그림이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그림이 이렇게 위로 블록할 것이고 대칭축 A는 이라고 잡아놓고 어디 너네들이 묶어주면 써볼까요?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A가 얼마일 때 이게 A 빼기 1의 완전 제곱이니까 A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놓으면 A의 범위가 어디서까지? 0부터 3까지 0은 여기 3은 여기에 끊어질 테니 A가 1일 때가 최대값인 게 밝혀졌네요. 그럼 A에 1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집어넣을까? 여기에 넣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둘레의 길이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4, 2, 20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534번이었어요. 자, 537번입니다. 보시면 닮은 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체크 좀 해놓고 중요하다고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닮은 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만 보면 막 쪼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닮은 비를 가지고 어떻게 미지수를 몇 개로? 한 개로 변수를 잡아오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이 길이를 10, 이 길이를 20이라고 놓고 여기에 낑겨 있는 내접해 있는 어떻게 생긴 요렇게 생긴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럼 요렇게도 그려질 거고 요렇게 좀 뚱뚱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지? 조금 얄쌍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딱 저 순간에 최대가 됐나 봐. 그죠? 그럼 우린 결국은 이 가로의 길이와 이 세로의 길이를 x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 길이가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미지수 x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보이냐면 너가 알파, 너를 베타라고 약속을 하자. 그럼 큰 도형의 90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90도 여기 그지? 여기 베타 여기 90이니까 그리고 너네들이 평행하니까 여기가 알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닮은 도형이 3개가 나옵니다.
90 알파 베타, 90 알파 베타, 90 알파 베타. 그럼 전부 다 이 도형들이 1대2, 너도 1대2, 너도 1대2 그게 표현돼요. 이 표현되다 보니까 이 길이를 x라고 세팅. 그럼 요 길이는 몇 x? 2x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10에서 x 뺏어간 거니까 10 빼기 x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 녀석이 넓이가 될 거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최대값을 갖겠네 라고 해서 이 닮은 비에 대한 녀석은 우리가 미지수를 한규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지? 표현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고마워 내가 그냥 쉽게 풀어줄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꼴값 떨고 그지? 꼴값 떨지 마! 그래서 이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이 딱 보는 순간 높이와 밑변이 4대 5구나. 자 그래 놓고 어쩌고 저쩌고 요 안에다가 이 삼각형 안에다가 적절하게 직사각형을 끼겨 넣었을 때 그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봤고 최대일 때 딱 여기서 끊어. 그래서 일단 최대값을 구해보고 그 최대일 때 x를 구해서 그 밭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일단은 요게 없더라라고 생각하고 이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은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세로를 미지수 x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 그럼 가만히 봤더니 요 도형 보이시죠? 가장 큰 삼각형 요 삼각형도 보이시죠? 조그만 삼각형 얘네들이 닮았구나. 왜? 얘네들이 평행한단 말이야. 평행하면 요 각과 요 각이 같을 것이고 그리고 요 각이 지금 공통입니다. 베타 알파 요 도형 베타 알파 큰 도형 닮았으니 길이의 비도 닮은 비랑 똑같이 유지가 되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 몇 대 몇? 높이가 4대 5야? 그러면 이 높이 뻑큐도 4대 5. 그래? 너가 얼마? 4x. 그럼 너는 얼마? 너는 5x가 되겠죠. 그러면 끝났죠. 왜? 이 길이가 자동빵 눈에 보입니다. 이 길이는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어디에서 8에서 4x를 뺏어간 거니까 8에서 4x 뺏어갔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판단해? SX가 될 거고 왜? X에 대해서 넓이가 변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너희들 곱하면 마이너스 20X 곱하면 플러스 40X 그래?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20 묶어주면 이제 보이지 그지? 안 써도 되지 얘가 마이너스 2x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넓이가 최대값이 되는데 최대 넓이를 물어보면 1을 집어넣어서 20인 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딱 여기까지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밭의 둘레 콩방매는 이 밭의 둘레를 물어봤죠. 그럼 x가 얼마라고? x가 1 x가 1이면 이 가로가 얼마이고 가로가 5라는 얘기고 이 세로는 얼마라는 소리라고 1 집어넣으면 세로는 4라는 소리네. 그럼 둘레라는 친구는 가로에 그리고 세로에 더해서 2배일 테니까 9, 18 이렇게 해서 그때 넓이는 그때 넓이가 최대일 때 밭의 둘레의 길이는 18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537번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538번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은 최대 45명까지 예약자를 받고 수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결정 30명 이하면 5만 원인데 한 명당 30명에서 한 명이 증가하면은 상품 가격을 1,000원씩 할인한대요. 이 문제의 포인트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1,000원씩 할인. 그러면 X명이 증가하면, 그죠? X명이 증가하면 가격은 얼마? 1,000X만큼 다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1이면 1,000원, 2이면 2,000원 그런 식으로. 오케이. 신청이 완료가 되면 가격이 확정, 판매 금액은 최대. 판매 금액은 그 가격에다가 곱하기 사람수라고 해서 판매 금액을 P라고 놓고 이 녀석이 최대가 되는 그런 값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얼마라고? 판매 가격. 오케이. 일단 가격이 얼마냐면요. 가격은 처음에 한 명당 5만 원이었는데요. 30명에서 X명이 더만큼 추가가 되면 이만큼이 다운이 되니까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친구가 가격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옆에 사람 수가 오면 되겠죠. 몇 명? 30명까지는 5만 원을 받고 30명의 X가 추가됐으니까 얘가 사람 수란 얘기죠. 둘이 곱하면 전체 총 그지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 물어본 거니까 또 이거 막 곱하지 말고 얘들아. 얘네들의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1000이잖아요. 이거 뺄 건 좀 밖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x가 될 거고 여기는 50인가요? 이렇게 얘도 이거 자리 좀 바꿨을게.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이걸 좀 정리해 보면 1000 그리고 얘는 냅두세요. 냅두시고 얘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얼마니? 이게 얼마야? 아 이때래. 그럼 마이너스를 너한테 줄 거 아니니? 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전체의 최대값이니까 얘들아 얘가 최대일 때 거기에 1000 곱한 것도 최대가 될 테니 아 문제는 너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구나. 이해 가시죠? 그럼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20x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은 그래프일 거고 이 파란색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x가 얼마일 때? x가 10일 때 판매 금액은 최대가 되겠네. 이해 감 됐죠? 오케이. 그러면 10명이니까 그지? 10명을 쓰면 안 되고 30명에 추가분이 x명이니까 이 사람 수는 40명일 때 가장 최대 판매 총 판매 금액이 가장 최대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538번이었어요. 자, 53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놨죠. 그죠? 자, 읽어볼게요. 직사각형 모양 액자를 만드는데 이 전체 큰 사이즈가 액자고요.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여백을 주고 이 가운데 녀석이 사진이 되는 겁니다. 다시 겉에 테두리가 액자고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게 사진이래요. 그죠? 그래서 액자의 둘레의 길이가 216일 때 사진의 넓이를 최대로 하는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죠. 자, 액자의 짧은 길이는 좀 이따 볼 거고 사진의 넓이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자,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둘레가 주어져 있죠. 둘레의 길이가 216. 뭐가? 액자의 둘레. 그럼 액자는 전체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를 편의상 x라고 놓을게요. 뭔지 모르니까 뭔지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뭔지 모르니까 y라고 놓고 문자를 좀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액자의 둘레가 216이야. 그럼 너를 반을 나눈 108이 가로 더하기 세로겠네. 그지? 그래서 108은 써볼까요? 108은 가로 더하기 그리고 세로이겠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가로는 얼마니? x 더하기 6. 자, 세로는 얼마예요? y에다가 얼마? y에다가 12를 더한 결과치. 정리. x 플러스 y란 친구는 너네들이 계산해 18 넘어가면 90 이렇게 표현된다는 이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봤다고? 액자의 둘레가 너일 때 넓이의 최대값. 사진 넓이. 사진은 여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사진은 x 곱하기 y니까 저 넓이를 나는 x로 표현해 볼 거야. 그러면 x 곱하기 y니까 y를 여기서 끄집어내면 되겠죠. 90-x이더라.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또 끝났죠. 왜?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90x가 될 거고 너가 음수야.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90x야. 거기에 반, 즉 x가 얼마일 때? x가 45일 때 사진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x가 45일 때 이 넓이는 최대가 되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값 물어보면 4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45 곱하기 45의 제곱이 사진의 넓이의 최대값인데 자, 문제 뭐 물어봤다고? 액자의 짧은 변의 길이를 물어봤죠. 액자의 짧은 변은 너 아닙니까? 됐죠? 짧은 변은 얼마니? x 더하기 6이 되겠네. 그럼 x는 얼마인데? x는 45잖아. 거기다 6을 더해서 액자의 짧은 변의 길이는 51일 거고 결국 어떠한 문제들이 뭐를 정확히 요구하는지를 판단해 놓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면 그지? 계산에 몰입을 하면 그죠? 계산에 몰입을 하게 되면 답을 45라고 써놓는다고.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지? 사진의 짧은 게 아니라 액자의 짧은 길이니까 요 전체 길이를 물어본 겁니다. 자, 539번이었어요.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541번을 선정했어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fx 주어져 놓고 그래프 x의 교점 x좌표가 알파, 너는 베타 이렇게 표현돼 있죠. 자, 그래 놓고 알파에서 베타가 만 3일 때 너의 두근의 합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뒤편에 수학상 뒤편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을 공부하면 이게 fx를 그지?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했다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걸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됐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응? 알파 넣어서 0이야? 베타 넣어서 0이야. 알파, 0, 베타, 0. 여기 넣으면 성립하겠네. 왜?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뭐라고? 알파 넣어서 0 그리고 베타 넣어서 0 이런 식이 표현될 것이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세요. 이 F랑 이 F는 같은 F. 그럼 네가 0이 돼야 돼?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너가 얼마가 되는, 너가 알파가 되거나 너가 베타가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0이 되겠네. 아 그래? 그럼 너가 알파가 되는 X값은 얼마니? 저 5를 넘기면 저 X값은 알파 마이너스 5란 친구와 이 방역 그지? 그 다음 베타면 너의 근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5란 친구. 요 두 친구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두 군의 합은 너네들이 더해주세요.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일 거니까 두 군의 합이 얼마니? 마3이야? 그러지 마3.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3으로 결정이 되겠죠. 괜찮죠? 자, 541번이었습니다. 자, 545번 보겠습니다. 이참도 주어져 있고요. 액추가 접한대요. 그림을 그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접했대요. 그 그림이 Y는 어떻게 인 거야?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딱 이거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그러면 너의 Y좌표가 0이겠네. 꼭점의 Y좌표가? 그럼 너네들이 묶어서 하자니 아 좀 그래. 왜? 이거 묶어주고 뭐 난리쳐야 되는데 그지? 좀 그래. 그래서 그럼 그냥 우리는 판별식으로 이해할 거야. 이 그래프는 너고요. 이 X축은 Y는 0이죠. 수만 번 얘기했지만 앞에서 그지? Y 같다고 연립하면 이 친구는 뭐라고?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랑 동일해? 두 그래프의 교점과 동일하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럼 두 그래프는 교점의 X좌표가 오직 하나. 2차 방식 하나, 판별식이 0.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너가 0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서 0으로 풀어도 이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지? 의심 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문자가 두 개의 식이 그지?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4x랑 안 만난대요. 그럼 4x가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y는 4x. 그럼 다시 또 그렇게 이해하면 이 포물선이랑 너랑은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연립해. 너랑 또 y 갖다 놓고 속어. 이게 일로 넘어가겠죠? 그럼 넘어간 식은 x의 제곱 2로 묶어볼게요. 2배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요. 이렇게 생겨 먹을 거고 이렇게 쓴 이 보라색의 식은 어떤 그래프? 요 이차함수와 이 직선을 연립한 연립방정식. 그 녀석의 해는 뭐라고?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면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겠네. 교점이 없다는 건 너는 근이 없어? 근이 없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더라. 왜?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녀석의 부호가 음수면 허근일 테니까. 허수일 테니까. 실근은 안 만나. 그치? 실근은 없어. 안 만나니까 근이 없겠지. 그치? 오케이. 그 판별식.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너가 0보다 작더라. 즉 우리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가지고 두 개의 식을 가지고 A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럼 A의 범위를 물어봤으니 B가 소거돼야 되겠네.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B가 얼마라고? B는 A 제곱인 걸 이해할 수 있고 B 대신에 A 제곱을 집어넣어. 여기 쓸게요.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요. 너 일로 와. 그래서 다시 쓰면 4A 쪽이 더 부등식이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 A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그게 몇 번인가요? 5번에 들어있네요. 그죠? 헛개물었어. 545번이었습니다. 자, 546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저 뒷부분의 직선의 방식을 이해하면 직선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중등 과정 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가지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3,1을 지나고 이 이차함수랑 접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본 거예요. 혀를 깨물어 가지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렸고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고 3,1을 그냥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거짓말을 좀 해볼게요. 어딘지 모르지 그지? 정확히 그려봐야 되는데 귀찮다고. 자, 그런데 어쨌든 얘랑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친구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가 더 있겠죠. 일단 하나만 그리세요. 왜? 일단 너네들이 접선이니까 이 녀석의 식을 좀 완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자, 이 녀석이 뭘 몰라요? 기울기는 몰라요. 그래서
기울기는 mx라고 놓고 우리가 이게 플러스 b라고 놓고 그럼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3,1을 지나니 이 점도 이 직선의 구성원 중에 한 녀석이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이 돼. 그래서 y의 2를 x에 m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b가 결정이 되죠. 넘어가면 b 얼마라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2. b가 얼마라고?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얘가 b였다는 얘기죠. 좀 다시 한번 이쁘게 묶어주면 너는 m에 x 묶어줄까? 말까? 말까? 그지? 죄송합니다. 자, 말까? 여기도 쏙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직선과 이 살구색 직선입니다. 이 포물선은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니 너네들이 연립 방식의 해는 그지 하나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갖다가 놓고 요 친구 싹 넘겨버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니까 일로 넘겨요. 실수가 많네요. 널 일로 넘어와.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2. 여기 지금 mx 기다리고 있죠? 어서 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 8도 넘기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녀석이 너네들이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없더라. 오케이. 판별식. 너가 중근을 가지니까 2 더하기 m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이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고 자 볼게요. 그러면 m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4m 12m 16m 맞나요? 그 다음에 4 24 28 갑자기 계산에 자신이 없었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자 볼게요.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m값이 m1과 m2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지 이 녀석의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m입니다. m이야. 난 저 m이 궁금한 거야. 근데 그런 일을 해놓고 밝혀봤더니 m값이 몇 개 나오더라? 2개가 나오더라. 뭐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랑 접선은 그지? 이 그래프랑 접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2개라는 소리는 접선은 2개란 얘기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지? 하나 더 접해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두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너의 기울기를 m1으로 잡고 너의 기울기를 m2로 잡으면 결국 뭘 물어본 거라고? m1과 m2의 두 녀석의 곱을 물어본 거랑 동일할 테니 근각에서에서 a분의 c라는 28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이해 가세요? 인수분해 돼? 14이 되긴 되네요. 그래서 m값 구하셔도 되고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고백꼴로 표현되고 그럼 그렇게 또 유도해 볼 수 있겠죠.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두 기울기의 합은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녀석의 합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녀석의 합은 두근의 합이 될 거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충분히 각색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당연히 어떤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식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연락하실 것 같은데 튀어나왔으면 얘가 뭘 의미하지? 왜 새로운 식이 나왔어? 이 식은 뭐야? 둘이 연립한 연립 방식? 그럼 너의 x는 뭔데? 너의 x는 저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고민해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반복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반복은 진짜 무서운 거죠. 반복. 반복해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548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 직선에 있대요. 대충 그려보세요. 저 그래프 최고차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요거 싹 넘기면 y는 3분의 4x 기울기 양수입니다. 그러면 그 직선이 어디에 있대? 꼭점 위에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죠. 결국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해서 이 직선 위에 존재하니 직선에 집어넣어서 그 a에 대한 관계식을 a 값을 정확히 구해봐. 아니면 봐봐. 이 함수의 최대값 물어봤어. 최대값은 꼭점 y좌표. 결국 함수값. 뭐 예를 들어 x를 k일 때 함수값을 물었다는 소리는 결국 뭘 물어본 거라고 그 함수가 정확히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럼 정확히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a 값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꼭점 계산해 볼 건데 얘도 이쁘네요. 왜? 이 세 개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y는 마이너스에 x제곱 써드릴까? 플러스 넌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그럼 이 세 개가 완벽히 완전 제곱식의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놨죠. 출제자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애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친구죠. 됐죠? 자, 그러면 꼭점의 좌표가 얼마야? a, 쓰고 비켜드릴게요.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괜찮죠? 아, 그래? 그러면 이 점이 이 직선에 존재할 테니까 집어넣어. xa를 그 다음에 y의 얼마를 2a 마이너스 4를 그리고 플러스 2. 자,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4a랑 6a 빼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12니까 플러스 14가 돼서 이렇게 될 테니 넘겨 나눠주면 a는 7이 되더라. 그럼 또 여기다 넣고 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 그래프의 최대값,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이 점의 y좌표 너란 얘기죠. 이해감? 그래서 a가 7이니까 집어넣으면 14에다 4를 빼면 최대값은 1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548번이었어요. 자, 550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어이 땡큐 그지? 꼭점 주어져 있고 뭐에 대한 판단이야? 사분면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메모하시기를 사분면에 대한 판단은 뭘 확인해? y 절편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차함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간대.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겠네. 그리고 x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점을 알고 있으니 식을 그지? 대충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a의 최고차항 그지? 계수 뭔지 모르니까 꼭점이 마이너스 2야.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친구가 4사분면을 지나면 안 된대.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프를 조금 더 완성하면 너는 3사분면의 어떤 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있을 거고 이 4사분면 여기니까 이렇게 생겨 먹으면 되겠네. 그림 자체가. 얘가 4사분면이니까. 됐어? 그런데 이 꼭지점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즉, 이 그래프의 폭에 의해서 이 녀석이 여기를 지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오므라들고 a가 작을수록 이렇게 펑퍼짐해집니다. 알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쭉 올라가면 넌 그지? 오케이. 이런 건 괜찮은 거야. 4사면 안 지나니까.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를 너까지도 가능하겠지. 오른쪽만 그릴게요. 너까지도 가능해. 왜? 원점을 지날 때도 이 4사분면. 3분면은 경계가 아닌 순수한 안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도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더 펑퍼짐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너는 삑! 그지? 안 됩니다. 안 돼. 응,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y 절편에 대한 해석으로 보시면 돼요. y 절편이 얼마면? 음수이면 4사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y 절편이 얼마? 0이거나 그지? 양수일 때는 가능. 그래서 y 절편 0 집어넣으면 y값. 0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4. 이 y 절편이 뭐는데 0이어도 되고 그리고 0보다 크면 가능하더라. 음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y 절편 가지고 항상 4분면 이건 갖고 있어야 돼요. 고3 때까지 절편에 그지? 3면에 대한 언급을 물어봐. 그러면 x에 0을 넣은 y 절편, 그 절편을 천천히 추적해 보면은 그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550번이었어요. 자, 550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지? 얼마? 6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게 변하면 얘도 변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지? 요 구간이 이렇게 있어. 이게 a 빼기 5고 이게 a 플러스 1이에요. 요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지 그지? 근데 어쨌든 그래 가도 이 간격, 이 둘의 간격은 6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일 때. 자, 근데 이 문제 좀 이쁘네요. 왜? 뭐니 얘들아? 여기 묶어주면은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을 보면 대칭축이 x가 a인 게 눈에 들어와요. 원래는 이걸 고정시켜 놓거든. 숫자로 주어져. 선생님 문자인데 문자가 더 어려운 거냐? 아니, 숫자가 더 어려워. 숫자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 그럼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아 얘는 A로 고정시켜 놨으니 그 왼쪽 너는 A로부터 몇 칸? 5칸 떨어지내고 넌 누구야? A부터 한 칸 떨어지네. 오케이. 이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가 A야? 그럼 너는 A 빼기 5가 될 거고 A 플러스는 여기쯤에 있겠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범위에서 뭘 물어봤어? 최대값이 주어져 있죠. 최대값은 당연히 너일대 함수값이겠네.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니까 너겠지. 아 그래? 얼마를 집어넣은? F에 A 빼기 5를 집어넣은 결과치가 최대값일 거고 그 최대값이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10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산만 잘하면 되죠. 집어넣어 A 빼기 5의 제곱 그리고 집어넣어 마이너스 2A. 난 이거 항상 짧더라. 생각하고 이렇게 좀 간격을 맞춰놔도 항상 짧아. A 빼기 5 잡소리 하지 말라고. A 빼기 5에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얼마?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양수 A값 요것만 잘 풀면 2차 방식만. 자 정리합니다. A제곱 근데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1차 여기 마이너스 10A 암산 안돼. 계산하면 플러스 10A 없어지네. 그 다음에 상수 25에다가 상수는 여기서 나오죠. 26 엥? 이렇게 돼. 잠시 되게 아우 죄송합니다. 그죠? A 값이 정수인데 그지? 무리수가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 10도 있죠? 그럼 25, 26 플러스 26 저 0인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10 요 둘이 자리 바꿔주면 A 제곱은 36 A가 양수로 주어져 있죠? 정답은 6이 되겠죠. 자 551번이었어요. 자 552번입니다. 이 문제의 선정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가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 저 가조건은 정확히 대칭축이 주어진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y는 x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그런데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4를 집어넣어서 같대요. 근데 이 참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하게 선대칭 도형이거든? 근데 x에 얼마를? 마이너스 1 넣고 4 넣어. 어쨌든 y 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y 값은 이 값으로 가정을 해. 너가 뭔진 모르니까. 그래서 x 너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너가 4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겠죠. 이해 가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함수값, 4의 함수값. 그러면 너랑 정확히 접으면 포개어지니까 너는 너와 너의 반띵이겠네. 더해서 반?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대칭축이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저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눈에 들어와. 왜? x 빼기 1의 제곱이어야 x는 1이 될 테니까. 이해 가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나 조건 가지고 이제 b를 찾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 판단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네.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잖아. 그럼 3은 여기쯤 있겠죠. 3까지 1이 여기야. 4니까 3 여기까지 그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조금 잘리는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야 일로 가. 거짓말 좀 하자. 저기 확 꺾였어. 그렇진 않겠지만 그지? 그래서 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자, 요 그래프의 무슨 값?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 얘가 최대값이겠네. 그럼 집어넣으시면 되죠. 최대값 20이야. 그럼 20은 어차피 이 점이 마이너스 3,20이잖아 얘들아. 그지? 마이너스 3,20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한 거예요. y 20을 집어넣고 x에 마3 집어넣어. 그럼 9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6에다가 a를 알고 있으니까 b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b란 친구는 너무 15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b가 5이더라. 그래서 b가 5, 그럼 둘이 더한 값은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대칭축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552번. 자, 실력어 보겠습니다. 559번에는 교육청 기출, 별표. 그리고 10개 주세요. 내신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출제가 안 되더라도, 그지? 계속 써먹을 거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여러 번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아까 혓개물어 가지고, 그지?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그래프의 y절편을 A라고 세팅했구나. 됐죠? 그럼 A점의 좌표는 y절편 0 집어넣으면 y가 2니까 A점의 좌표가 0,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BC는 이 그래프의 x절편이네요. 절편이고, 자, P가 A, B가 요 점이 어디까지? 대문자 A라는 점. 요 점에서 어디까지? B를 따라 C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했죠? P는 이 포물선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인대요.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값, 최소값 변수가 두 개네. 변수를 A로 통일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A를 통일하느냐? 이런 거죠. 이 P가 이 라인 아니지? 곡선이지? 곡선상에 어디에 존재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식. 즉, P는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B라는 친구는 A의 제곱,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서 저 그래프 위를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A는 A라고 쓰고 이 전체의 값을 P라고 놓을게요. 아, 저 P라는 점과 겹치는구나. 전체의 값을 전체의 값을 버퍼링 그냥 안 넣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넣어줘. 이거 그대로 갖다 써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인가요? 그렇게 표현할 거고 여기가 3. 이 친구의 최대치를 물어본 거고 A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 어려움이 없는데 얘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생겨 먹었고 여기가 얼마이다 대칭축이 둘이 묶어주면 A가 1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 가장 포인트. 우리가 앞에서 어지러우면 잠깐 눈을 감으세요. 어디였어? 얘였죠. 지금 요 점을 A, 무엇이 잡았을 때 여기서 여기를 움직이니까 A의 제한 범위를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와. 어디야? 어디니? 못 찾아. 아, 여기구나. 그래서 이 P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A로 바꿔놨으니 A의 범위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그죠? 이 식 표현하는 것보다 그 A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P점은 여기에서부터 그때 A 값은 0이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니 C점의 X좌표까지 움직이는구나. 그럼 C는 누군데? 이 그래프의 X절편. X절편 어떻게 구하는데? Y에 0을 집어넣은 X값. 그래서 인수분해 A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 1과 2야. 너가 1,0, 너는 2,0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서 X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A는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더라. A가 0일 때가 너고 쭉 이렇게 가잖아 A가. 그지? 0에서 2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으면 푸는 거고 못 잡으면 못 푸는 거겠죠. 그래서 1이니까 미쳤나 봐. 죄송합니다. 미쳤어. 왜 얘기 안 해줘?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아래로 블럭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A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 2까지니까 0, 여기는 0. 여기 잡고 한 칸 차이 나는데 그러면 너가 2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판단. 그럼 최대값은 2일 때나 0일 때인데 0을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요 식이었어요. 그럼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1일 때 함수값 1 집어넣으면 6에다 2 빼면 4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식도 중요하지만 이 녀석의 그치? X로 가정했을 때 그 X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559번이었어요. 자, 56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 범위의 무슨 값? 최대값, 조정, 최소값 역시 그지 함수를 정확히 구해주세요. K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좀 그려봐야 우리가 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절대값이니까 우리는 뭐부터? 무조건 절대값을 벗겨라. 이게 처음 전제 조건이 되겠죠. 처음 해야 될 그지 작업의 뭐라지? 처음 해야 될 작업이 되겠죠. 말을 못하네. 자, 이제 양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오른쪽에서만 그리고 y축 오른쪽에서만 음수일 때는 y는 얼마? x제곱 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플러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왼쪽에서만 그려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그려볼게요. 지금 k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y 그 대칭축 x가 1인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1을 대충 여기 대면 잡으면 k가 뭔지 모르니까 좀 더 가볼까? 1을 여기다 잡으면 자, k가 뭔지 모르면 그냥 아무데나 찍어요. 이렇게 k는 이 그래프의 y절편입니다. 뒤에 꽁다리니까.
그러면 1,5를 지나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 선생님 왜 y 그 꼭정 y좌표 음수예요? 아니 몰라 그냥 그린 거야. 이해했음? 그럼 얘도 얼마니? 음수야? 그럼 너의 왼쪽만 그릴 건데 0은 집어넣어 k절편. 아 미쳤나? y절편이 k야. 이 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1이죠. 대축이. 그럼 1 마이너스 1 해서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됐죠? 그래서 물론 뭐 저 뒤편에 도형의 이동 공부하신 분들은 너 양수 그린 다음에 x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니까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이동 이게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최대값이 주어져 있죠. 이거 가지고 k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니? 그지? 마이너스 2 대충 여기다 쳐볼까? 마이너스 2라고 쳐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여기쯤에 있겠지. 그럼 3이니까 좀 더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얘들아. 즉 어느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띵까지 물어봤으니 그지? 최대값은 얼마? 넣을 확률이 있다는 소리죠. 물론 이게 얘들아 이렇게 잘랐을 때 요만큼 오고 요만큼 오면 최대값이 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상 그려본 거니까 아직은 몰라. 그지? 그래서 0일 때 함수값과 3일 때 함수값 중에서 누가 큰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이 그래프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3 집어넣으면 9. 써볼까? 3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니 너의 y좌표는 k 플러스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얘가 더 큰 값이네. 너는 k 3을 더한 값. 얘가 최대값일 거고 그 최대값을 4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해했음? 그럼 k가 얼마니? k가 1이 되겠네요. k가 1이야? k가 1이야. k가 1이라고. 얘네들이 다 1이라고 얘들아. 너도 1? 너도 1. 이렇게 생긴 층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봤어? 이 그래프의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띵. 너 아니면 너이지 않을까? 이해했어? 근데 이 같은 값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면 1을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0이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니? 0이 되겠죠. 이해하겠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최소값이 0이니까 이 그림은 x축이 어디에 있더라? 원래는 여기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좀 지울게. 혼동이 오니까. 그래서 x축은 마이너스 1 때도 0이야, 1 때도 0이야. x축은 이렇게 생긴 딱 여기에 접하고 얘가 1이 되는 띵띵인 그래프란 얘기죠. 조금 어려웠죠. 절대값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얘도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0번이었어. 560번. 자, 561번 보겠습니다. 확률이 나오네요. 자, 주사위를 어쨌든 두 번 던져. 첫 번째 A, 두 번째 B. 주사위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6까지야. 마찬가지로 B도 1부터 6까지라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오고, 그럼 두 번 던졌으니까, 그지? 첫 번째 곱하기 6 곱하기 6, 36가지가 전체 경우에서 분모에 깔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래요. 만나지 않아. 뭔 소리야? 주사위 두 번 줬어. 1, 3이 나왔어. 그럼 1, 3 집어넣으면 2차 함수가 완성이 되겠죠? 걔가 만나네 안 만나네 그런 그지?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일일이 집어넣어서 풀 수 없으니 자, 일반적으로 풀면 2차 함수랑 x축이야. 그 y는 0이죠. 얘가 뭘 갖고 있다고? 그래프와 그 다음에 x축과의 그 교점을 갖고 있더라. 자, 전개하면 0은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x에 플러스 ab 플러스 이렇게 생긴 친구고, 이 연립 방식은 너랑 이 둘을 연립한 거니, 그지? 너네들의 교점을 이 해가 갖고 있더라. 근데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지 붕 떠 있는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안 만나니까 그지 근이 없겠죠.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b 플러스 1.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게 보이시려나? 얘네가 a 빼기 b의 완전 제곱입니다. 보여?
아 여기 플러스 2ab가 너랑 마이너스 2ab로 바뀌니까 a제곱 b제곱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식을 쓰면 a 빼기 b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b의 수선상을 잡아주면 되는데 요렇게 봤을 때 몇 개 나오는지 모르니까 a, b 뭐 조금 지울게. 자,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a도 b도 1부터 6까지 사이의 수인데 둘이 빼서 제곱이야. 그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둘이 주사연이 만약에 같으면 0이거나 1이거나 2는 안 되네. 2를 제곱하면 4니까. 근데 뒤에 게 더 클 수도 있거든? 너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A 빼기 B의 입장에서. 그러면 0이야? 0이라는 건 너희들 같다는 소리니까 A가 1, B도 1, A가 2, B도 2. 6 이렇게 6가지라는 게 눈에 일단 들어오고 그럼 넌 했어. 1인 경우야 너네들이 하나 차이나 너가 크다는 소리잖아. 하나 많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그러면 6, 5, 4 그 다음에 2, 1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 나와? 1부터 5까지. 숫자의 카운팅은 항상 1부터 가는 겁니다. 5개. 얘는 6개.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너네가 자리 바뀌어 있겠지. 왜? 5, 6, 4, 5, 1, 2, 그치? 그래서 여기 5개. 그래서 몇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6개, 5개, 5개. 6개, 5개, 5개. 몇 개?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16개고 주사위 2번 더했으니까 36일 거고 4로 나누면 9분의 4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9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마무리 졌고요. 오늘 하루도